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은 슈퍼쇼크라는 인디 개발사에서 제작한 스페이스 워입니다. 스페이스 워는 기본적으로 방치형 게임이고요. 소재는 이제 SF를 배경으로 한 그런 방치형 게임인데, 소재 자체 설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SF물이 아무래도 인기가 없다 보니까 소재 설정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일단 게임을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 웰컴이라고 되어 있는 분, 오프라인 진행률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게임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기본적으로 게임 자체적으로 쌓이는 재화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방금 꼈다 켰기 때문에 여기 496골드가 쌓여 있고요. 광고를 보면 이 획득한 골드를 2배를 더 주겠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오각형의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것은 이제 유료 재화겠죠. 이 유료 재화를 50개를 지급을 하면은 요 획득 골드량의 5배를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재화가 없으니까 일단 창을 닫고, 자, 게임이 시작되면은 기본적인 튜토리얼이 나옵니다. 함장님을 보필하게 된 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포 사용, 이 게임은 방치형이지만 클리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포 사용 시 터치를 탭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탭을 누르라고 되어 있죠. 탭을 누르면 그냥 자동 사격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동료를 고용하면 역시 이제 방치형 같은 개념의 게임이 되는 겁니다. 동료 탭을 열고, 자, 크루를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방치형과 마찬가지로 크루를 계속 레벨업을 해서 성장을 시키면 됩니다. 골드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여기 보면 동료를 고용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골드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레벨업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주포도 역시 레벨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배틀십의 주포를 레벨업을 시키면 탭 데미지가 올라가겠죠. 자, 레벨업을 시켜주면, 자, 이거 이제 퀘스트를 완료했다는 얘기고, 받으면 되고요. 탭 데미지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격감이 나름대로 있어요. 자, 지금은 주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 보급 상자는 이제 일종의 아이템 지급인 거고, 광고를 봐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닫으면 못 먹어요. 아까 그 화면에서 광고를 봐야 보급 상자를 먹을 수가 있다. 게임이 기본적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광고는 될 수 있으면 봐주십시오. 플레이를 하려면.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내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고요. 능력치가 되겠죠. 이건 옵션입니다. 자, 옵션입니다. 이 게임은 실시간 네트워크가 지원되는 형태의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서버가 연동이 되어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에서 반드시 게임을 세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세이브를 안 해주면은 나중에 휴대폰을 바꿨을 때 게임이 삭제가 되면 데이터 백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백업을 시켜줘야 되고, 중간중간 해주면 되겠죠. 보스전 설명이 나오는데, 보스전은 별게 없고, 그 공격해야 되는 대상이 기존의 졸몹에서 이제 보스몹이 등장한다는 얘기고, 보스몹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게이지가 다는 게 보이죠? 이 시간이 다 되기 전까지 처치를 해야지 다음 구역으로 패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처치를 못하면 이전 구역을 계속 반복해서 골드를 파밍하고 레벨을 성장시켜서 이제 결국 그 지역을 뚫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방치형 게임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옵션에서 반드시 저장을 해야지만 나중에 게임을 삭제했을 때 다시 설치한 뒤에도 불러오기를 통해 백업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 메뉴가 따로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주포는 항상 탭을 하고 있어야 돼요. 번거롭기 때문에 아직은 튜토리얼 중이라 메뉴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 서포트 메뉴에 아마 주포 자동 능력 관련된 기능이 있을 겁니다. 동료를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업그레이드가 현재는 단위가 1레벨 단위고요. 한 번 더 넣으면 10레벨 단위. 돈이 10레벨 이상 모였을 때 업그레이드를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유용한 기능이에요. 자, 탭을 기본적으로 누르고만 있으면 자동 공격이 되는데 요즘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걸 뭐 누가 계속 누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클리커류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곤 있지만 완전 방치형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임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주무기는 30레벨에 오픈이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30레벨을 가보죠. 30레벨이 됐죠? 아직 해제가 안 됐네요. 자, 요거를 해제를 해야지 여기 이제 메뉴가 활성화가 되고 준비 완료 하면 이렇게 스킬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탭으로 공격을 해주고 쿨타임이 돌면은 스킬을 쏴주고 동료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동료 스킬도 활성화시켜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타임머신이라고 해서 뒤로 돌아오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치형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생 개념의 콘텐츠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올린 능력치들을 전부 초기화하고 환생을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뒤로 돌아간다는 설정인데 다시 돌아온 다음에 초기화된 상태로 게임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때 특별한 재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특별한 재화를 받게 되면 이제 그 특별한 재화를 통해서 여기 보시는 유물을 찾을 수가 있고 유물을 찾으면 이 유물은 영구적으로 능력치가 보존이 됩니다. 환생을 해도 초기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좀 고전 스타일의 방치형이 그렇듯이 타임머신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저 특별한 재화를 획득을 한 다음에 그 재화로 유물을 구입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영구적으로 능력치를 상승을 시켜서 결국에는 허들을 뚫고 나간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은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UI나 그래픽 리소스나 깔끔하게 잘 작업이 되어 있긴 한데 소재 자체가 이제 SF를 다뤘다는 것과 초반 진척이 조금 느리죠. 그리고 나오는 적들 디자인도 좀 획일적이고 그래서 게임이 조금은 처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자, 스타샵은 뭐 일종의 상점이고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영혼 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료 랭크업을 할 수 있는 재료예요, 일종의. 그리고 여기 하급 장비는 장비인데 이거는 장비는 착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배틀십에서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배틀십 업그레이드에 장비 부분을 가면 여기 제가 획득한 장비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착용이 되고 이 장비 능력치가 있어요. 장착을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는 장비 합성 UI군요. 자, 여기 장비가 됐죠? 전투 속도를 5% 올려주는 장비네요.
자, 여기 주무기를 레벨업을 해서 주포가 200레벨까지 도달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이때 타임 큐브가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타임 큐브를 가지고 유물을 발굴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튜토리얼이 있긴 하지만 크게 필요가 없어요. 일단 랭크업 할 때는 유료 제어가 소비가 됩니다. 동료는 20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임이죠. 서포트가 열리질 않는데, 서포트를 굳이 초반에 막아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결국은 탭을 해야지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서포트를 초반에 막아놓으면 이 구간에서 이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유저들이. 일단 탭을 계속 눌러야 되잖아요. 요즘에 누가 누릅니까?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세상인데 애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 굳이 막아놔서 이건 기획적으로 아쉬워요. 그리고 이 서포트 안에 들어가면 이 자동 주포 공격이라는 게 이제 있을 텐데, 그 자동 주포를 자동으로 클릭하게 하는 것 분명 있단 말이죠. 광고 보기로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광고 보기가 여기 숨어 있으면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탭을 가만히 누르고 있는 속도보다 제가 탭을 클릭을 하면 훨씬 공격 속도가 빠르네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냐는 거지. 올드해. 그래서 이거는 아쉬워요. 자, 클릭을 빠르게 하면 물론 탭 타이탄이나 클리커 히어로즈 같은 뭐 전설적인 명작 게임들이 있지만 옛날 게임이잖아요. 클리커류는 뭐 올마이티 히어로 이제 그런 게임들이 좀 최신 게임이긴 한데, 올마이티는 올모스트 히어로즈는 조금 게임이 세련됐습니다. 클리커이긴 하지만 굉장히 게임이 세련돼 있고, 그리고 약간 턴제 느낌이 나서 재밌어요.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본적인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 어떤 실제 개발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게임은 통상적인 어떤 게임의 전반적인 설계는 양호하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개발적인 측면에서의 설계 양호이고, 유저들이 봤을 때는 일단 소재가 좀 접근하기가 힘든 소재에다가 초반 전개가 좀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고, 스토리라인이 있지만 뭐 좀 개연성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뭐 갑자기 전쟁이 나오고, 뭐 동기부여도 좀 약하고, 이런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아쉽다. 좀 더 강력한 동기를 주는 무언가가 초반에 등장을 하고, 뭐 단순한 인트로가 아니라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다 보니까 게임의 작품성이 조금 아쉬워요. 그런 측면에서 서포트는 죽어도 안 열리네요. 자, 스타샵은 열렸는데 서포트가 결국 레벨이 일정 레벨이 올라가야지 열리는 것 같고, 이거는 반드시 이걸 광고를 봐야 획득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